이번 시간에는 그 색칠하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색칠. 색칠하기 볼 때 보면은 보통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 봐, A 사이트, B, C, D, E. 색칠하기의 기본은 첫 번째, 많이 접한 면. 여기서는 어디가 많이 접했어? A, B, C, D, E에서 많이 접한 부분을 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잡지. 두 번째, 이제 하나씩 세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문제 봐봐. 만약에 이 문제를 A, B, C, D, E 5사이트에서 만약에 포컬러로 칠하더라. 그러면 처음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봐봐. 이미 하나를 칠했어. 그럼 여기 몇 가지겠어? 3가지. 얘 기준은 봐봐. 얘랑 얘는 이미 칠해진 상황이잖아. 만약에 얘가 레드고 얘가 옐로우라고 쳐. 그러면은 두 색은 못 쓰지? 그럼 2가지. 또 여기 봐봐. 얘 똑같아. 여기도 두 색은 못 쓰지. 2가지. 여기도 두 색은 못 쓰니까 2가지.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잡는 게 색칠하기의 기본이거든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헷갈리지 않아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그젠플 하나 보자. 이것 때문에 지금 쌤이 하자고 한 건데 봐봐. A, B, C, D가 있다 치자. 여기를 5색깔로 칠을 하는데 뭐 중첩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접촉되는 면은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다른 색으로. 접촉되는 면에서 접한다, 마주한다로 보자. 마주하는 쪽은 다른 색으로 가자 해. 그럼 보통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5가지, 4가지. 여기 이미 칠했으니까 4가지. 여기 2개 칠했으니까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럼 딱 보면은 20 곱하기 12 240까지 될까? 과연 될까 이게? 되지 않아. 이유는 딱 하나야. 요 과정에서 안 센 부분, 잘못 센 부분이 하나 있거든. 봐봐. 다섯 가지, 4가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 4가지, 그래 오케이. 근데 하나 생각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지.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을 안 했지 여기서? A랑 C가 같을 수도 있잖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여기까지 4가지 뭐 하지만 요게 잘못되지. 요게 두 색깔이 같으면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A와 C가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어떻게 본다? A, B, C, D 있을 때 A와 C가 다른 경우 이렇게 보거든. 같은 경우 나올 때는 그냥 가볍게 편하게 보면 돼. 편하게. 어떻게 본다? 컷대. 처음에 5가지 칠해. 이미 한 컬러 썼어.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나와.
여기가 레드고 옐로우야. 그럼 얘는 같대. 여기 뭐야? 레드지. 한 가지 나와. 그 레드면 여기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가 있지. 또 여기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얘랑 다르대. 그럼 뭐야? 5가지, 4가지. 얘랑 다른 색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색깔 쓰면 안 돼. 이 색깔 쓰면 안 돼.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지. 둘 다 다른 컬러야. 여기도 3가지.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볼 때는 16 곱하기 5니까 80가지고 여기는 20 곱하기 9니까 180가지고 그럼 여기 다 합치면 몇 개겠어? 260이지. 이 숫자랑 다르지. 다른 이유는 요 과정과 그러니까 A와 C 사이의 관계, 요 관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가 경우의 수 셀 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레파토리처럼 얘기하는 거는 항상 색칠을 할 때는 색칠하기 문제에서 대칭성이 있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얘가 같냐 같지 않냐, A가 같냐 A가 같지 않냐 C랑 이렇게 나눠서 구분지어야 돼. 그럼 쌤, 나 이거랑 이걸 나눴어. 그럼 B랑 D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거든. 한 번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또 BD도 기준을 잡는 순간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배울 거야. 확통에서도 기준을 한번 잘 잡으면 기준을 잡았어.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막 잡으려고 하지 마. 명확한 기준으로 대칭을 잡았어. A, C가 같대. B, D? 그거 왜 따지고 있어? 중첩 때는 계속 생길 텐데. 이거는 한번 해보면 알아. 왜 내가 이게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한번 해봐. 그럼 중첩되게 경우를 세는 게 보일 거야. 왜 하면 안 되는지 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 부분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잘 세는 거고 빠짐없이 잘 세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 나누고 그리고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거든 사실. 익혀야지 뭐 방법이 있나 지금. 그래서 이런 류는 아이들이 오답률이 매우 높아. 그래서 높아심 나서 한번 정리하자고 준비한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고 그리고 한 번쯤은 나는 이게 정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세봐.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이나 확률과 통계 쪽 할 때 내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세. 근데 이렇게 셀 때는 팁을 하나 알려주면은 5색깔로 세면은 세기가 많잖아. 셀 게 많잖아. 그러면 이걸 좀 줄여. 한 3컬러로 세봐. 3색으로. 그럼 케이스가 좀 적기 때문에 직관에 의해서 확실히 확인이 가능해. 이렇구나. 그래서 원래도 문제를 볼 때도 큰 수나 크게 나오면 내가 그 개념 부분을 이거 되나? 보면은 숫자를 다운그레이드 한 다음에 한번 해봐. 이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것도 한번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있으면 3컬러에 셋, 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세거나 또 한 번씩 해보면 왜 안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파트니까 한번 이건 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